업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서류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거의 똑같습니다. 행정정보 이동 사전 동의서, 뭐 법률전력 조회 동의서, 신체 검사서, 그다음에 뭐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는 비자 사본,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뭐 학력증명서, 뭐 활동 이력서, 계약서 사본, 보안 서약서 사본. 그러니까 OT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거두시거나 아니면은 서명 받으시거나 그럼 편하세요. 그래서 개인 위탁이나 업체 위탁이나 공이 OT할 때 하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업체 위탁 흐름 같은 흐름을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위탁 같은 경우는 먼저 수요조사 작년에 부장님이 열심히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간 운영 계획을 파군이 심의 받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뭔지 모르겠지만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기초단가 강사료 그러니까 뭔가 좀 높은 금액인 큰 금액인 그거를 심의 받았구나. 그 다음에 빠진 거는 뭐예요? 계약 강사료로 해서 계약 강사료 심의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교재 재료비 못 받았구나. 그 다음에 업체 선정 계약하고 운영하고 평가 완료인데요. 업체 위탁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업체 위탁을 하는지요. 0번 업체 전화 설문조사를 합니다. 먼저. 설문조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은 이제 업체 전화를 하자.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업체 전화 안 하는 경우는 그대로 하는 경우는 그냥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기초 수요조사에서 프로그램 개설 뭐 할지 정하시고요. 수요조사 결과 보고하시고요. 방과학교 운영계획 학원이 심의를 받으시는데 원가 산출 내역, 아까 기초단가죠? 기초단가 그거랑 그다음에 업체 선정 계획 포함해서 학원이 심의를 받으셨습니다. 전임자분이요. 그다음에 위탁 운영 용역 입찰 공고를 행정실에서 했어요. 어디다 했냐면 G2B 나라장터에다 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셨고요. 정량 평가 우리 방과학교 지원센터에서 해준다는 거 있잖아요. 전량 평가를 했고요. 정성 평가라고 해서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몇 개를 개찰할지 어떤 업체를 할 건지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인 업체만 개찰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 보고를 하고요. 개찰 및 낙찰서가 결정이 돼서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이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방과학교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강사료가 투찰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강사료 이제 나왔어야 되고요. 수용비 심의 받아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교재, 교구, 재료비, 강소 등등 그런 것들을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제 학군이 자료를 만들 수, 그다음에 그 수강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그러니까 3번, 10번에 관련된 게 중요한 내용이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체 위탁 같은 경우에는 12월건에 2024년도 연간 운영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부장님은 급해가지고 업체 위탁만 업체 위탁 선정 계획만 들어있는 부장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업체 위탁 계약 실무 91, 9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 기초 단가 강사료. 제가 뭔가 큰 금액이 나간 거. 그다음에 이 기초가 단가 강사료에 인건비 지급비를 곱한 거는 꼭 강사님 드려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관리, 환불 기준 등이 다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문서 대장에서 보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 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 계획서를 심의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학교 알림이. 우리 정보 공시하잖아요. 정보 공시에서 학교 알림이에 이게 다 올라갑니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전국에 있는 연간 운영계획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 검색하시고 학교 정보, 학교별 정보 공시 누르시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구청, 예를 들어서 서초구, 동대문구 들어가시면 뭐예요? 거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것들의 연간 운영 계획이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거기서 보거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보 공시도 저는 좀 되게 좋아하는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다른 학교,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다른 학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제일 좋은 거는 카톡방에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방과학교 부장 카톡방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또 좋으신 부장님이나 다 처지가 똑같거든요. 내가 어려운 거는 다른 부장님도 다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받을 거는
업체 위탁이든 계획 위탁이든 뭐다? 연간 운영 계획 보셔야 되고 2월에 교재교구 재료비 심의 돼 있는 거 보셔야 되고요. 뭐 운영 기간이라든지 세부 시청 내용이라든지 수강료라든지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수용비, 회계 관련 환불 규정들을 꼭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1기, 2기, 3기, 4기는 어떻게 할 거다. 어떤 날짜로 할 거다. 작년 부장님이 해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상황이 안 좋으면 조절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 때 공사가 있어서 성명공사로 학교가 폐쇄돼. 그러면 기가 바뀔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는 거를 이미 전임 부장님이 이제 해주셨을 거거든요. 근데 후임 부장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봐서 또 심각한 게 있으면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심각하지 않은 거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1, 2, 3, 4분기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부 운영기획을 그러니까 운영기간 요거를 보셔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간 나와 있을 거예요. 전임 부장님이 이제 운영 시간 같은 거를 짜주실 건데 교육과정을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간대로 바꾸셔야 되고요. 거의 일반적으로 수업 끝난 다음에 10분 후에 다음 반이 시작이 되고요. A반 끝난 다음에 10분 정도 쉬는 시간 두고 B반이 시작되고 그런 식입니다. 앞에는 저학년 많이 하시고요. 뒤에는 고학년들 어쩔 수 없이 되고요. 정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0명이 많으시고요. 뭐 악기라든지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뭐 15명, 12명으로 이렇게 정원이 나와 있네. 이렇게 배도 프로그램에 대한 걸 이미 다 짜놓으셨어요. 안 짜놓으셨으면 뭐 어떻게 해요? 짜야죠. 업체 위탁입니다. 업체 위탁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은 요거 수강료 산출 기준 요거가 2월 때 심의 받으셨을 거예요. 업체 위탁은 업체 선정 이후 2월 심의 때 강사료 수용비 결정 가능이거든요. 그래서 2월 심의 자료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강사료 나와 있고요. 강사료 나와 있고 수용비 나와 있을 거예요. 수용비 나와 있어서 그럼 1회당 얼마다? 그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이제 가정통신문이 나가야죠. 가정통신이 나가서 이제 그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환불 규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감염자들의 휴강, 학교 행사의 휴강, 전항사 수강인 반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환불 규정 수립을 하셨어야 되고요. 아마 들어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떤 부장님은 이렇게 수립 이렇게만 들어 있는 부장님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곤란하겠죠. 수립을 해야죠. 그래서 환불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학교마다 다르는데 방과학교 길러잡이는 뭐 총 수강 기간의 3분의 1 결과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되를 액을 환불하는 걸로. 그다음에 대신 도서구입비는 제외되는 걸로 예시가 되어 있고요. 총 수강 기간의 2분의 1 경과전에는 50%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을 돌려드려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환불 안 하는 거죠. 요거가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환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환불 기준은 요거구나. 요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평가입니다. 평가는 뭐 어떻게 만족도 조사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는지 그냥 계획에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실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요거일 수도 있습니다. 본 2024년도 방과학교 길러잡이 부록 예시의 서식은 단위학교 방과 후 학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성된 예시입니다. 예시죠? 연간 운영 계획이 부록에 들어있어요. 그럼 연간 운영 계획이 뭐예요? 예시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변경하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변경하에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변경하되 대신 길라잡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지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길라잡이에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한번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교재교구 재료비 이런 것들을 이제 심의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주사남사는 어떤 교재로 한다. 가격은 얼마다. 그래서 분기별 얼마가 든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년치를 다 심의 받으면 좋으세요. 왜냐면 학원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1년치 다 받으시면. 그 다음에 뭐 공익쿠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고 회당 얼마다. 이런 걸 재료로 쓰는데 회당 얼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몇 회가 되든 다 대응 가능하잖아요. 분기로 잡혀져 있으면은 횟수가 바뀌었을 때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당 받으면 1회당 재료비나 1회당 거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뭐 얼마에서 얼마 사이다. 학생 진도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해서 1년치를 다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지금이 바쁜 시기여서 1년치에 다 못 받으시면은 괜찮습니다. 받으면 되는 거죠. 학원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에 관련된 것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강좌가 개설되거나 아니면은 교재 교구가 바뀌거나 아니면 비용이 바꾸거나 그러면은 꼭 학원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위탁은 이렇게 12월 달에 연간 운영 계획에 강사료가 얼마인지 수용비가 얼마인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돈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돈이 제일 민감하고 돈이 어려워서 오늘은 돈 문제 위주로 돈은 좀 들어는 모시게 이렇게 준비를 하였고요. 업체 위탁도 월 강사료가 얼마인지 이것들을 다 이제 계약 강사료 확인하셔서 네,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강사료 산촌 여유서라서 내역서라고 업체에서 이제 줄 거거든요. 업체에 준 거를 확인해서 이제 이렇게 강사료가 되는구나. 업체에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미 줬을 거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료는 얼마구나. 근데 업체는 괜찮은 게 이런 걸 다 뽑아와요. 가정통신문을 개위탁은 우리 선생님이 해야 되지만은 업체 위탁은 그 수강 신청서를 뽑아오거든요. 검토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업체 위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정통신에 나가는 강사료가 얼마인지, 수용비가 얼마인지, 수용비는 5% 이나의 뭐 사용료, 강사료는 이제 업체나 강사한테 주는 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는 업체 위탁 같은 경우는 확인하시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